안녕하세요. 수학 원 3차시 지수의 확장 첫 번째 시간 비립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과 다음 시간까지 우리는 이제 지수를 점점 넓혀갈 겁니다. 지금까지는 아마 여러분들이 지수를 자연수 지수만 다뤄왔을 거예요. 별도의 예습을 하지 않았다는 한에서. 자, 근데 이제 우리는 이 지수를 정수범위, 유리수범위, 실수범위까지 점점 넓혀갈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이전에 배웠던 지수 법칙이 과연 더 넓어진 범위에 대해서도 성립이 되는가, 이걸 검증해 볼 거고요. 이걸 검증하고 확인함으로써 우리는 지수를 더 유용하게 다룰 수가 있게 되겠고, 지수 법칙을 이용해서 더 어려워 보이고 복잡한 거듭제곱근의 계산도 손쉽게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우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되게 유용한 내용이니까요. 잘 기억을 해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진행해 볼게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지수 법칙과 그 다음에 뭐 이제 그런 것들, 거듭제곱근을 어떻게 계산하는지에 대해서 배워봤었어요. 근데 이 지수 법칙을 우리는 사용할 때 항상 이 자연수 범위에 대해서만 다뤄왔거든요. 그런데 이걸 점점 넓혀보자는 거죠. 과연 정수일 때 지수에 정수가 들어가면 무슨 일이 생길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아무것도 모른다 치고 한번 한 개의 정수를 0으로 한번 그냥 넣어 볼게요. 자, 만약에 m이라고 하는 정수가 m이라고 하는 위치가 과연 0이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라는 거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르는 척하고 그냥 위에다가 넣어 볼게요. 그럼 어떤 식이 성립이 되게 되냐면 a의 0제곱 곱하기 a의 n제곱은 a의 0 더하기 n제곱이다 라는 식이 등장을 하게 돼요. 근데 우변은 좀 더 단순하게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0 더하기 n은 n이니까 a의 n제곱 이렇게 써줄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와 세 번째가 같아져야 돼요. 근데 a의 n제곱, a의 n제곱 얘는 같은 애거든요. 그럼 앞에 있는 이 저 a의 0제곱이라고 하는 애는 얼마가 돼야지 이 식이 성립할 수 있을까요? 1이 되어야지만 성립할 수 있겠죠. 얘가 1이 되어줘야 될 것 같아요. 0이라는 애가 들어간다면. 자, 근데 우리는 a의 0제곱 아직 없는 애란 말이에요. 그래서 수학자들은 약속을 합니다. a의 0제곱이라고 하는 애를 1이 되도록 약속하자. 이렇게 약속을 하면 우리가 이전에 성립했던 지수 법칙이라고 하는 그 규칙을 깨지 않고 그대로 확장을 시킬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 a의 0제곱을 1로 약속하자,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전의 체계에서 성립하던 성질들이 다음 체계에서도 이어지도록 체계를 확장시키는 것을 수학자들은 좋아하고요. 이것을 좀 어려운 말로는 형식 부력의 원리라고 불러요. 오늘 우리가 레벨 3에서 여러분들의 탐구 활동으로서 어떻게 이렇게 체계가 확장되는지 조사해보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자, 그래서 a의 0제곱은 일단은 1이 되도록 약속을 했어요. 그럼 이렇게 약속을 함으로써 우리가 생각했던 지수 법칙은 자연스럽게 만족이 될 수 있도록 확장이 될 겁니다. 선생님, 근데 다른 지수 법칙들도 있잖아요. 맞아요. 다른 지수 법칙들도 있는데 과연 이렇게 약속을 하면 다른 지수 법칙들도 잘 성립이 될 건가 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문제를 통해서 한번 점검을 해볼 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 이게 자연스럽게 성립한다 치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자연수 범위까지밖에 몰랐는데 이게 0까지 확장이 됐어요. 그럼 우리 어디로 넓혀보고 싶어요? 그쵸? 음의 정수까지도 한번 성립하는지 넓혀보고 싶죠. 그래서 음의 정수도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만약에 m 대신에 마이너스 n이라고 하는 게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자, 그럼 한번 넣어볼게요. 아까처럼. 그러면 a의 마이너스 n제곱 곱하기 a의 n제곱은 a의 마이너스 n 더하기 n제곱 이렇게 되겠죠. 근데 우변은 또 정리가 가능하다. 뭘로 정리가 돼요? 계산해보니까 a의 0제곱이란 말이에요. 얘 뭐라고 했어요? 우리 1로 약속하자 라고 했었죠? 그럼 얘가 1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봅시다. 얘랑 같아져야 돼. 근데 우리는 a의 n제곱은 이미 존재하던 애였고요. 그쵸? 이미 약속돼서 존재를 하던 애고 얘를 우리 새로 만들어야 된단 말이죠. 어떻게 만들면 좀 자연스럽게 성립이 될까요? 그쵸?
a의 n제곱의 역수로서 a의 n제곱분의 1로 약속을 해버리게 된다면 깔끔하게 약분되어서 1이 나온다, 이런 결론을 얻어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a의 마이너스 n제곱이라고 하는 애는 a의 n제곱분의 1로 약속하자, 이렇게 해보는 겁니다. 이렇게 약속을 했을 때 일단은 이 곱셈에 대한 지수법칙은 자연스럽게 만족이 될 거고요. 그럼 나머지 지수법칙에 대해서 성립하는지 한번 확인을 해봐서 성립이 된다면 정말 자연스럽게 지수가 정수 범위까지 자연스럽게 확장이 된 거죠. 자, 근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검증을 해볼 건데 해보면 성립이 되는구나 라는 거 확인해 볼 수 있을 겁니다. 한번 선생님이랑 같이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이 페이지에서 여러분들이 정리해 두셔야 될 거, 자, 어떤 수의 0제곱이라고 하는 건 뭐다? 1이다 라는 거. 그 다음에 어떤 수의 마이너스 지수, 음의 정수가 붙었어요. 이렇게 되면 이 마이너스는 우리가 어떤 식으로 해석하면 되냐면 역수인 것으로 해석을 해주면 된다. 자, 다시 한번 이 마이너스, 지수에 있는 마이너스 기호는 역수를 취해라 라는 뜻으로 받아들여 주시면 된다 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지수법칙을 확장시켜 볼게요. 근데 모든 지수법칙에 대해서 다 점검하기는 좀 그렇고요. 선생님이랑은 이제 나눗셈에 대해서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원래 a의 m제곱 나누기 a의 n제곱, m과 n이 자연수인 범위에서 우리 어떻게 약속했었냐면 세 가지의 케이스를 나눴어요. 왜냐면 아직까지는 우리 지수가 음수가 들어갈 수 없었거든요. 그래서 얘를 어떻게 약속했었냐면 만약에 앞에 거가 크다 라고 한다면 그럼 그냥 두 개의 지수의 차로 차인 것을 확인을 했었고요. m과 n이 같아지면 얘는 1이다 라고 확인을 했었고요. 앞에 게 작아요. 그러면 큰 것 빼기 작은 것 분의 1 이런 식으로 된다 라고 우리는 우리는 확인을 했었어요. 근데 세 가지 케이스 다 나눠서 쓰는 게 너무 복잡하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음수지수 배웠잖아요. 그쵸? 0인 것도 배웠고. 그러면 이 1은 우리가 다른 표현으로 밑을 a로 표현한다면 어떻게 표현하면 돼요? a의 0제곱으로 표현하면 되죠. 그래서 얘는 a의 0제곱이다. 자, 얘는 마이너스 기호를 붙이는 대신에 역수로 생각하면 되죠. 그래서 얘는 a의 n-n제곱이라고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자, 근데 이 0도 사실 n-n이라고 봐도 되지 않을까요? 서로 같을 때 뭔가 a의 n-n제곱이라고 하는 하나의 일관된 규칙으로 정리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추측이 듭니다. 그러면 과연 이 m과 n이 자연수가 아니라 정수일 때 우리가 아까 정의했던 방식대로 한번 표현을 해보게 된다면 그래도 우리가 지수법칙을 사용했을 때 자연스럽게 이 결과를 얻어낼 수 있는가를 한번 살펴본다면 우리 그냥 a의 m제곱 나누기 a의 n제곱은 a의 n-n제곱이다 라는 일관된 규칙을 그냥 써도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한번 m과 n이 음의 정수일 때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약에 m과 n이 음의 정수예요. 그러면 우리가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2, 그러니까 자연수를 이용해서 음의 정수를 표현할 수 있죠. 이 음의 부호와 자연수를 이용해서 음의 정수는 전부 다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P와 Q라는 자연수를 가지고 우리가 m과 n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수에다가 마이너스 부호 붙인 거, 그 다음에 n도 자연수 하나에다가 음의 부호 붙인 거,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보겠다라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a의 m제곱 나누기 a의 n제곱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자 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mn 지금 그냥 다루기는 좀 그러니까 얘를 다시 자연수로 한번 바꾸어서 표현을 해보죠. a의 마이너스 p제곱 나누기 a의 마이너스 q제곱,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이 나누기는 우리가 역수를 곱하는 거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나누기를 곱하기로 바꾸면서 뒤에 있는 것을 역수로 고쳐주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근데
우리가 마이너스 지수라고 하는 것은 역수를 취하는 거라고 해석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a의 마이너스 p제곱 곱하기 a의 q제곱분의 1 분의 1 이렇게 써도 되지 않을까요? 즉 a의 마이너스 q제곱이라고 하는 것을 a의 q제곱의 역수 이렇게 해석을 해서 바꿔준 겁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항은 다시 정리를 해보면 그냥 곱하기 a의 q제곱으로 바꿀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그러면 이제 봤을 때 우리가 지금 이 a의 음수지수에 대해서는 곱에 대해서 일단 성립하게끔 우리가 정의를 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상태에서 바로 지수법칙을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없어요. 음의 정수를 정의한 방식 때문에. 그래서 얘는 곧바로 a의 마이너스 p제곱 마이너스 p 더하기 q제곱 이렇게 표현이 가능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a의 마이너스 p 빼기 마이너스 q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볼 수도 있죠. 선생님이 왜 굳이 이렇게 바꿨냐면 m과 n에 대해서 알아보고 싶었기 때문에 얘네들을 다시 돌려놓으려고요. 그래서 여기 있던 마이너스 p라고 하는 애는 m으로 바꿔 쓸 수 있고 마이너스 q라고 하는 애는 n으로 바꿔 쓸 수 있으니까 얘는 a의 m-n제곱이다 이렇게 써줄 수가 있게 됩니다. 즉 m과 n이 음의 정수가 들어가더라도 우리는 이렇게 지수 간의 뺄셈이라는 일반적인 규칙으로 표현이 가능하겠구나 라는 걸 생각해 볼 수가 있게 되겠고요. 그래서 지수 법칙을 확장시킬 수 있다라는 것을 검증하게 되는 겁니다. 나머지 그 곱셈 법칙, 지수 법칙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레벨 1에서 검증을 해볼 텐데요. 빈칸 채우기 문제로 검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과정 자체가 매우 중요하다기보다는 자연스럽게 확장될 수 있구나 이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지수 법칙의 예제를 좀 풀어보고 진행을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음 값을 구하시오라는 예제가 있어요. 6의 0제곱 뭘 것 같아요? 0제곱 어떤 거의 0제곱이든 1로 처리가 가능하다라는 거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2번도 자연스럽게 그렇죠. 0제곱이니까 1이에요. 자, 세 번째 2의 마이너스 1제곱 마이너스 이 기호 우리 어떻게 해석하면 된다라고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죠? 역수 취하는 거로 생각하면 된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역수 2분의 1 자, 얘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를 역수로 취급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5의 제곱분의 1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이게 익숙하지 않다면 이런 식으로 쓰셔도 됩니다. 지수법칙 성립할 거니까요. 이렇게 남겨놓고 요거의 마이너스 1제곱 이렇게 생각해서 이 마이너스 1제곱을 역수다 라고 생각해서 얘 분의 1 이렇게 쓴다 라고 생각해 주셔도 됩니다. 그럼 마이너스 5의 제곱은 25니까요 25분의 1 이렇게 풀어주실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자, 그래서 어떤 거에 0제곱 결과값이 1이다 마이너스 제곱이 있으면 그 마이너스 부호는 역수를 취하라는 의미로 해석해준다 이 정도로 받아들여 주시면 충분히 쉽게 계산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두 번째 지수 법칙을 확장시켜서 한번 적용해 볼게요. 곱하기에 대해서는 그냥 지수 간의 덧셈으로 일괄적으로 처리하셔도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마이너스 1 음수든 아니든 그냥 지수 간의 덧셈으로 처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3의 2 더하기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해석하셔도 되겠고요. 계산을 했을 때 3의 1제곱이니까 3이다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나누기에 대해서는 지수 간의 뺄셈으로 처리하면 된다라는 거 이제 확인을 했으니까 5의 마이너스 4 빼기 마이너스 6 이렇게 처리를 하셔서 결과적으로 5의 마이너스 4 더하기 6제곱 즉 5의 제곱이니까 25다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세 번째 얘도 사실은 이제 마이너스 3의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2 이렇게 처리를 해서 3의 2제곱 그래서 9구나 이렇게 처리를 하시면 되거든요. 적어볼게요. 자, 지수법칙 그대로 적용하면 되니까 이렇게 거듭제곱에 거듭제곱이 붙었을 때는 지수끼리 서로 곱해주면 된다라는 것 때문에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2제곱 이렇게 보실 수 있고 얘는 마이너스 3의 제곱 그래서 9구나 이렇게 판단을 내려주셔도 되는데 한 단계만 좀 중간에 거쳐가는 풀로 가볼게요. 순서대로 계산해보죠. 얘 이렇게 순서대로 그러면
안에 있는 것부터 계산을 해주면 마이너스 1제곱이니까 역수죠. 그래서 마이너스 3분의 1 요거의 마이너스 제곱입니다. 자, 먼저 마이너스부터 처리할게요. 그러면 요 앞에 있는 마이너스를 처리하면서 얘가 역수로 바뀌게 될 거예요.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3의 제곱으로 볼 수 있고 얘는 9구나. 이렇게 푸셔도 문제 없습니다. 자, 마지막. 얘도 마찬가지로 3 곱하기 5 먼저 계산하고 15의 마이너스 1제곱이니까 15분의 1이다. 이렇게 계산하셔도 문제 없고요. 아니면 여기에서 지수법칙을 적용해서 이 마이너스 1이 들어가 있어도 지수법칙 그대로 적용하시면 된다고 했어요. 정수범위까지. 그래서 뭔가 A랑 B랑 곱해져 있는 거에 N제곱 이렇게 되면 지수를 분배해주는 느낌처럼 마이너스 1도 분배를 시켜주면 3의 마이너스 1제곱 곱하기 5의 마이너스 1제곱 이렇게 처리를 해서 각각 정리해봤을 때 3분의 1 곱하기 5분의 1 계산하면 15분의 1이 나온다. 이런 식으로 해서 푸셔도 결과가 정말 동일한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즉, 여러분들이 정수까지 여러분들이 알고 있던 계산 규칙대로 지수법칙대로 해결하셔도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유리수 범위를 적용하게 되는데 이 유리수 범위에서 여러분들이 앞에서 좀 복잡하게 나왔던 거듭 제곱근 이게 전혀 어려운 게 아니다라는 걸 다음 시간에 배우게 될 겁니다. 이번 시간과 동일한 원리로요. 자, 그래서 오늘 내용 잘 복습해 두시고요. 레벨 3에서 오늘 좀 많은 탐구 활동과 발표 활동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